자, 봅시다. 702번부터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근의 부호 문제예요. 근의 부호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거는 두 근이 모두 양의 근 혹은 음의 근 혹은 부호가 다르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알아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얘도 동일합니다. 두 근의 합이 이번에는 0보다 작다.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합과 곱 그리고 판별식 쓴다는 사실만 알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단 이 녀석은 합을 알지 못해요. 부호가 다를 뿐 절대값을 모르니까 버립니다. 판별식도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판별식을 쓰나 마나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만 씁니다. 자, 두 근의 곱은 당연히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겠죠. 단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들어오면 이 녀석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알고 나면 두 근의 합이 누가 더 큰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세 개를 다 할 겁니다. 첫 번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근의 곱 a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마지막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자, 짝수 공식을 쓸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다 섞을 거야. 수직선에다가. 물론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시고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조건이 하나, 두 개, 세 개였으니까 세 줄짜리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안에 세 줄짜리가 어디죠? 마이너스. 그렇지. 요 자리가 세 줄이죠. 다른 데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답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절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이거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합과 곱과 판별식을 쓴다. 두 번째, 연산 착실하게 세 개의 답을 구하시고요. 얘는 세 개짜리 연립부등식이 되니까 수직선에 표현해 보시고 세 칸짜리, 세 줄이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아서 그것들의 부호를 쓰시면 돼요. 어렵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뭐 부등호를 어떻게 쓸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차근차근 풀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서로 다른 부호는 이 녀석이죠.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구만? 이 녀석만 씁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질문하신 분? 현주랑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까먹으면 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저걸 쓴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어쩔 수 없이 틀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기억해야지. 그렇죠? 뭐 쓴다? 합과 곱과 판별식을 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저 원리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 문제일 수도 있어요. 풀이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서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X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있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수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실수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분명히 부등식을 풀었어요. 얘네들 전부 다 2차 부등식의 형태인데 오직 하나만 존재하려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런 그림이 떠야 돼요. 그렇죠? 이래야만 오직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예요. 이 그림이 떠야만 얘는 오직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 녀석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풉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볼게요. 쟤네들을 딱 살펴봤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녀석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마이너스 6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더 얘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맞죠? a제곱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는 전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뭔지는 모르겠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밑에 있는 녀석을 풀어봤더니 x가 2a랑 얘는 명확하다. 왜냐면 얘는 지금 2a이고 얘는 2a-16이니까 얘가 더 작은 게 명확하죠. 그렇죠? 얘는 좀 명확하네요. 그래서 저 녀석은 2a-16보다는 크거나 같고 2a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도 2a-16보다는 크거나 같고 2a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야. 자, 이제 이걸 풀어봐야 되는데 생각해 볼게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오직 하나만 존재한대요. 봐봐. 이 녀석은 분명히 수직선에 이렇게 표시되고요. 얘도 수직선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맞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파란색이고 얘가 빨간색이면 이게 오직 하나에만 존재하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힘들게. 보이니?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딱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딱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왜냐면 해가 몇 개 있어야 되니까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딱 이렇게 딱 여기서 터치하거나 이쪽에 터치하거나 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얘네 둘이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만나면 돼.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될 거야. 그러면 겹치는 부분 얘밖에 안 되겠죠? 그럼 단 하나의 얘가 존재하겠죠? 자, 일단 그거부터 연산해 볼게요. 이렇게 겹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2a 마이너스 16과 겹치면 돼. 이항시켜서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4. 그쵸? 맞죠? a가 4가 되면 되잖아. 자, 근데 이것만 있어요? 이렇게도 겹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겹치게 되면 2a가 마이너스 9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a는 지금 4라는 값도 나왔는데 a는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값도 나왔네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A가 4라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걸 가지고 이 처음에 본질적인 이 녀석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질문이냐? 분명히 우린 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었어. 그쵸?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 썼거든.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마이너스 8이 됐죠. 그럼 이 조건에 통과해요. 맞죠? 마이너스 2분의 9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8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9를 곱했으니까 얼마가 되냐? 3, 9, 27 뭐 이런 느낌이 되니까 어차피 이것도 양수니까 얘보다 크다 다 통과되네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은 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에서도 얘를 파란색이라고 하고 얘를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엮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항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면서 a는 0 또는 a는 8 이렇게 나와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0,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안 되죠? 버리는 거예요. 자, 8을 대입해 볼게요. 81에서 48을 뺐어요. 64. 죄송해요. 64에서 48을 뺐어요. 그럼 얘 양수잖아요. 그럼 얘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도 버리는 거야. 일단 둘 다 탈락.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2a-16이 마이너스 9가 된대요. 자, 넘어가서 2a가 7이 됐답니다. a는 2분의 7이래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7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4분의 7, 7, 49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7, 3, 21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아이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얼마? 34. 30? 39. 근데 이 녀석은 4 마이너스 9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커요. 마이너스 9보다 더 얘가 더 큰 값이죠. 네. 근데 얘도 안 되는 거야. 그쵸? 따라서 애초에 이쪽은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원하는 답을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잠깐만요. 이거랑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네요. 부호를 잘못 썼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없네. 뭐지? 연산 안 틀린 것 같은데? 2, 요거 A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0하고 8, 0하고 8 0도 안 됐고 8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2, 7 A는 2분의 7 근데 2분의 7 4분의 49 7, 21 마이너스 14 있으니까 30 이것도 안 되는데 이상하다. 여기서 틀렸나 그러면? A가 4 맞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9 맞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2분의 9 뭐지? 잠깐만요. 이게 710. 마이너스 2분의
4하고 마이너스 2는 맞는데 영하고 8 2분의 7은 안 되는 것도 맞고 맞는데 영상 다 맞는데 그럼 뭐 하나를 놓치는 것 같은데 요거 빠졌네요. 지금 요거랑 좀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면 어려운 문제요. 자, 우리가 이걸 나누기 위해서 뭘 했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랑 마이너스 9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저거를 기준으로 지금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얘가 더 작았어요. 그렇죠? 얘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면서 a 값의 범위가 이거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네요. 일단 두 번째로. 그래서 전제가 a는 3이 아닌 실수라는 전제가 깔렸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답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 자 이쪽은 반면에 a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9보다 지금 작다라고 했고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근데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0보다 작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녀석은 나올 수가 없었던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슬픈 일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걸러냈었어야 되고 이거를 걸러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둘이 서로 같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 버려서 A가 얼마일 때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묘식에다가 A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9, 36, 18이 되면서 얘도 똑같이 x 플러스 9가 되면서 이 녀석이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라는 하나의 값을 가져요. 근데 이쪽에도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그 3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6이 되고 x 여기는 마이너스 6과 10이었으니까 뭐 16이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x는 마이너스 9라는 답이 하나가 등장을 했고 얘하고의 공통 부분이 존재해요. 마이너스 9라는 값이. 그래서 a가 3이라는 값도 답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녀석의 답은 3과 마이너스 2분의 9와 4를 모두 모아서 아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5 이렇게 가는 게 이 녀석의 답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패스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뭐 때문에? 이 3이라는 존재 때문에. 범위를 나눌 때 A라는 녀석이 범위를 쪼갤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쪼개 봤을 때 애초에 이건 불가능했고 애초에 이렇게 되는 건데 3이 아닐 때만 됐었으니까 3이 될 때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 갔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따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제가 문제를 쉽게 봤네요. 너무. 그렇죠. 어려운 문제에서만 등장하는 녀석이어서 설마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접근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2분의 5가 되는 게 답이긴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네. 봐봐. 지쳐 잠들었잖아. 이분들의 특징이 어려운 거 하면 잠들잖아. 그치? 자, 이거는 그냥 지금은 넘어가세요. 마음 편하게. 지금 하려고 하면은 머리 아플 것 같아. 자, 어쨌든 풀이는 그러하다. 그냥 큰 흐름은 그래요. 큰 흐름은 그렇다는 거.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2번입니다. 근데 이런 거 라이트에 나오면 안 되는데. 볼게요. 자, 연립분해식 만들 자연수의 개수가 11대 자연수 n의 값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갈게요. 첫 번째 거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5하고 3이 보이고요. 2하고 2가 보여서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해서 10이니까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0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얘한테 살짝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해를 구해봤더니 x의 값이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x의 값이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밑에 거 한번 가볼까요? 밑에 걸 가봤더니 x로 묶어서 x-n이 됐어요. n은 지금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0과 n 범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수직선을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에요 그냥. 그리고 0부터 n까지. 그런데 자연수가 1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n은 당연히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자연수 10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현준아, 이제 생각해볼까? 여기가 지금 2분의 5거든? 그럼 이 겹치는 부분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 3부터 12까지. 그렇죠? 12까지 들어오면 얘는 딱 될 것 같아요. 10개가. 그러면 이 n이라는 녀석은 12일까? 13일까? 1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13이면 큰일 나죠. 그렇죠? 답은 4. 그렇죠? 그 다음 가볼게요. 14번입니다. 이건 에어컨이구나. 괜찮아. 사람 밑으로 내려줄게. 오, 전에 했던 그 상태로 딱 고정되는구나. 왜 움직이지? 안 되는데? 자, 시작을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문을 만들려고 한다.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번 할게요. 출입문의 둘레는 600이래요.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문인데 둘레가 600이면 가로가 x면 세로는 몇에서 x를 빼면 돼?
300. 300. 그렇죠. 마이너스 x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에요. 자,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길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출입문의 넓이는 이 둘을 곱한 거겠죠? x에다가 300 마이너스 x를 곱한 이 넓이는 12,500 이상이다.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면 돼요. 활용 문제는 그냥 활용이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푸시면 그냥 이렇게 두 가지 나오면 할만하잖아요. x를 이항시키면 10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쵸? 자, 이거 풀어볼까요?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전개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들을 이항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무엇으로 될까요? 얼마하고 얼마로 인수분해하는 거죠? 어, 250이랑 250이랑 50. 오. 인수분해 잘한다. 도현이 지금 감탄했잖아. 쟤는 뭘까? 하면서 멋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이니까 얘는 x의 값이 50보다는 크거나 같고 2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립부등식이니까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x는 5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현준아, 자연수는 몇 개? 50개. 그렇죠. 50개죠. 괜찮네. 자, 한쪽에만 등호가 있으면 그냥 개수를 세시면 되고요. 100에서 50 빼시면 돼. 한쪽에만 등호 있으면. 근데 양쪽에 등호가 있으면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둘 다 등호가 없으면 하나가 더 제거가 됩니다. 항상.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21번이네요. 자, 21번 가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한번 해볼까? 지호야. 우리 지금 분명히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근데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 판별식은 0보다 그거나 작거나 작거나 같다죠. 자, 왜 그럴까? 자, 그쵸.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항상 함께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풀어봅시다. a의 제곱이고요. 요거 플러스 a, 요거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는 마3과 2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 가볼까요? 두 번째는 그냥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냥 허근을 갔는데 판별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대요. 허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얘는 0과 4 이렇게 되어갑니다. 자, 이제 이 둘의 공통 부분 찾아볼게요.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자, 여기야, 여기. 그쵸?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합을 구하래. 얼마? 당연히 1 들어가 있고 3 들어가 있으니까 정수의 합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은 줄아? 그렇죠? 이거는 이 문제는 결국은 요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쓴다는 것만 알면 돼요. 두 번째는 어차피 그냥 판별식 써서 2차 판별식에서 허근을 가지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 22번. 22번. 그렇죠. 이상했어. 자, 22번 가볼게요. 절대값이 두 개였네. 저걸 만족시키는 실수 K에 대하여 얘가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K 값은 이건 지금 두 개의 문제인 거야. 첫 번째 2차 연립 1차 부등식으로 K의 범위를 구하고 두 번째 방정식으로 또 판별식으로 K의 범위를 구해서
두 K의 연립 부등식을 풀자라는 조금 귀찮은 문제예요.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저 절대값 포함되고 많이 해봤잖아. 한번 해봅시다. 좀 빠르게 갈게요. 구간을 나눌 거야. 절대값 K-2 그리고 K-5 그리고 6. 당연히 우린 2하고 5라는 녀석으로 범위를 나눌 거야. 그쵸?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두 개로 범위를 나누시면 돼요. 2보다 작은 구간으로 하나를 나누고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구간으로 하나를 나눌 겁니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으로 하나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2보다 작다는 0을 대입해 보시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치고 나와요. 이런 느낌. 그러면 플러스 2 플러스 5 그래서 7, 6 이렇게 되고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K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 K가 2보다 작다.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 부분을 구해서 K는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일단 하나를 구했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이 범위일 때 3을 대입해 보면 양수, 음수야.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요. 이렇게 사라지고 봤더니 3이 6보다 작다 그러네.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답. 이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볼게요. K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되겠죠. 그대로 나옵니다. (7이) 2항 돼서 13이 되면서 K가 2분의 13보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었죠.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 녀석을 차근차근 살펴봤더니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왔는데 얘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5까지 보내고 5에서 받아서 12까지 보내고 이것까지 보내는 거야. 그렇죠? 연결이 되죠? 2에서 연결되고 5까지 연결되고 여기까지 보냈으니까 2분의 13까지 가겠네요.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끝난 거야. 이제 하나가 끝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건 쉽죠? 허근을 가진대요. 허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시면 돼요? 그냥 판별식 가시면 돼요. 자, 짝수 공식.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짝수 공식, 판별식. 4, 4, 16에서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를 했더니 0보다 작아요. 허근을 가집니다. 그럼 슈루룩 넘기면 3K가 크답니다. 누구보다? 12보다. K는 4보다 크대요. 자, 이렇게 2번까지 풀었어요. K는 4보다 크다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이 둘을 엮어볼게요. 그러면 답은 4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 작다. 이렇게가 최종적인 답입니다. 엄청 복잡해요. 그렇죠? 앞에서는 이것만 하나의 문제고 이것만 하나의 문제였는데 그 두 문제를 섞어놓은 또 다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수 K값 4배니까 4는 못 들어가네요. 6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1 여기다 치면 됩니다. 자, 또 마지막 유형 말고 또 질문. 오케이. 그럼 마지막 유형을 이제 가볼게요. 근의 분리 문제는 어려워요. 근의 분리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18번? 잘 모르겠어요. 오. 그러니까 아까 유형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안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자, 다 풀기는 좀 그렇고 몇 문제만 풀어볼 건데 두 분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두 분의 합도 양수, 두 분의 곱도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한 개의 양의 분과 한 개의 음의 분을 갖는데요. 그럼 두 분의 곱이 0보다 어떻다?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다.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도식을 가지는데 이상한 표현이네요. 자, 요거는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근데 음수인 근의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들어왔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도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면 되게 편한 문제인데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이건 뭐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누구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지금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양수의 절대값이 커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음수의 절대값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더 크다는 소리죠. 맞죠? 음수의 절대값이 작으니까 양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자,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문제인 거야. 정수합을 구하고 여기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25, 26에서 하나만 골라봐. 26. 26? 그래요. 26. 그러면 26, 27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이거 근과 대수를 설명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나와요. 여기요. 그래서 저 식에서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보다 작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음수가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저 식에 있는 이렇게 되면서 K는 이렇게 돼요. 뭐 이거는 뭐 4랜다 2로. 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되셨나요? 일단 하나는 됐죠? 자, 밑에 것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727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럼 여전히 곱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5하고 2를 근으로 가지죠? 여기까지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수분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자, 이제 문제는 합이야, 합. 합이 어떻게 나와요?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대. 그럼 합은? 합은? 어렵지 않아. 두 분의 부호가 다른데 두 분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두 분의 합은? 0. 0.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직관적인 문제니까. 합이, 저 식에 있는 합이.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게. 그러면 m의 값은 그러나 뭐 또는 뭐야? 마이너스 4랑 음흠. 2. 그렇지. 그런데 우리 이미 앞에서 뭔가 조건을 달아버렸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게 푸시면 잘하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유형.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실근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흔히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자, 요거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자,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녀석이거든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총 5가지예요. 자,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두근이 A보다 크다, 두근이 B보다 작다, 두근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C가 있다. 두 근 중에 한 근만 A와 B 사이에 있다. 이건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문제로 낼지는 이제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인 거야.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한판축을 쓰기로 했어요. 한판축, 함수값, 판별식, 축을 쓰기로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함수값은 당연히 여기서는 FA가 될 거고요. 여기는 FB가 될 거예요. 여기는 FA와 FB가 될 겁니다. 여기는 FC가 될 거고요. 여기는 FA와 FB가 될 거예요. 여기도 FA와 F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A에서의 함수값 0보다 어때요? 커요. B에서의 함수값 0보다 커요. 얘도 크고 얘도 커요. 얘는 0보다. 그렇죠. 사이에 있을 때만 0보다 작습니다. 자, 이때는 FA는 0보다 큰데 FB는 0보다 작아요. 또는 FA는 0보다 작은데 FB는 0보다 커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풍 어떻게? FA랑 FB를 곱하면 항상 0보다 어때요? 양수, 음수, 양수 곱하면 항상 0보다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녀석은. 이렇게 풉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안 풀어요. 무조건 0보다 작다는 걸 이걸 쓸 거예요. 중요해요. 자, 판별식 너무 쉬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안 써요. 안 써요. 선생님, 왜 안 써요? 애초에 아까 제가 두 근의 부호 얘기할 때도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 안 썼죠. 이유는 어차피 쓰나 마나 답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판별식을 계산하나 안 하나 답은 똑같습니다. 변형이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100%. 그러니까 우린 쓰지 않습니다. 자, 또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돼요. 생각해봐. 두 근 사이에 있대. 무슨 말이야? 해가 없으면 두 근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애초에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연산적으로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끔씩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두 근이 A보다 크다, 두 근이 B보다 작다 이런 말 안 쓰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으면 등호가 빠집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으면 등호는 빠집니다. 축 볼게요. 축 쉬워요. A보다 축이 더 커요. 왜 여기가 축이 작아? B보다 축이 더 작아요. 여기는 A보다는 크고요. B보다는 작아요. 우와! 우와, 유주다! 우와! 용케 일어나서 왔다, 유주야.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그때는 자고 있었어? 아니 받으면 뭘 할까 봐 아, 씹어. 아, 그리고 이제 후다닥 온 거야? 잘했어. 한숨 잤어? 잘했어. 그리고 와준 게, 와줘서 감사하다. 저번에는 안 왔잖아. 오케이. 피곤했구나. 학교에서 뭐, 피곤했어? 오늘 아파서 학교 안 갔어. 아팠어? 야, 고맙다. 아픈데도 와주다니. 숙제는 당연히 안 했겠다. 네. 괜찮아. 와준 걸로도 감사하다. 아픈데. 지금 좀 괜찮아? 네. 뭐, 감기? 네. 아이고야. 약은 먹었어? 네. 감기가 뭡니다. 그래도 감기 걸렸는데도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생각해봐. 지은아.
두근 사이에 C가 있어. 그럼 축은 C보다 클까 작을까? 아니면 모를까? 자, 두근이 있는데 그 사이에 C가 있어. 그럼 여긴 분명히 2차식이니까 축이 있을 거 아니야. 축은 C보다 클까 작을까? 아니면 모를까? 모르죠. 모르면 안 해요. 수학에서는 모르는 걸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쪽 계열은 뭐만 쓰면 돼? 함수값만 쓰면 돼. 그렇죠? 하지만 이쪽 계열은 몇 개를 써야 돼? 3개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이 더 짜증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쪽이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왜냐면 얘네들은 함수값만 쓰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쪽은 한반축을 다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종류별로 좀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요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풀까? 한판축 쓸 거예요. 2를 대입했어요. 함수값이죠. 0보다 커야 돼요. 2를 대입해 봅니다. 이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3 범위 안에 a가 들어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판별식.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등호는 뺍니다. 그래서 판별식 짝수공식 할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등호는 빠져 있습니다. 등호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그리고 1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녀석. 일단 이거 하나 나왔고요. 이거 하나 또 나왔네요. 자, 마지막 갑니다. 축은 마이너스 2의 2분의 b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을 계산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식대로 따지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저기서는 2a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어디보다? 얼마야? 1. 1보다 작다. a는 1보다 크다. 이것들을 이제 묶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여기서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녀석의 겹치는 부분은 세 줄짜리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게 이 녀석의 답이고, 따라서 얘가 원하는 진정한 답은 4,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한 판축 쓸 거예요. 얘는 지금 이런 그림이야. 두근이 1보다 작다야. 1을 대입하면 함수값 0보다 커야죠.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죠. 축의 위치인 요 마이너스 a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3개를 풀고 그들의 연립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유형이었고요. 자, 또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문제고요. 자,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서로 다른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0과 1 사이에 있도록 한대요. 그러면 현준아, 이 5개의 유형 중에서 어떤 녀석입니까? 사이 저거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거죠. A하고 B가 0과 1이 되는 거야.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0과 1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푼다고요? 이것만 푼다. 또 오히려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 A와 B를 대입한 여기서는 0과 1이 되겠죠?
0을 대입하면 k 플러스 5예요.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k 플러스 6이에요. 근데 두 근의 곱이 함수값의 곱이 뭐라고요? 0보다 작다고요. 따로따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작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거나 하나가 작고 하나가 커도 결과적으로 어차피 둘 다 곱하면 0보다 작은 건 똑같으니까. 이게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앞에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풀이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바뀌겠죠. 2는 앞으로 튀어나왔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의 범위 안에 누가 이 k 값이 들어와 있으면 되겠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풀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해석을 잘 못하면 되게 어렵게 푸는데 이 문제의 의도가 저 5번째라는 걸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가볍게 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왜? 그냥 표 있었어. 아, 너가 그린 거 아니고? 네. 저걸 벽에다 색칠할 라인은 아니잖아. 그쵸? 자, 이번에는 뭐냐면 한 근이 0과 1 사이에 다른 한 근의 1과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약간 섞었네요. 봐볼까요? 얘가 원하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의 근이 있는데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고요.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자, 유주야 컨디션 질문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알았어. 질문 안 할게. 단어인데. 좋아. 그럼 지우가. 이 문제는 이 중에서 누굴 써야 되는 문제일까? 누굴 써야 되는 건가? 그쵸? 이 막말로 보면 다 들어가 있지. 이거 들어가 있고, 이거 들어가 있고, 이거 들어가 있고, 이거 들어가 있고, 이거 아니면 이거 들어가 있고, 5가지 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값, 한 별씩 축 다 쓸까? 아니요. 일단 뭐 안 쓸 것 같아? 판별식이. 한 별씩. 왜? 이 때문에. 자, 또 뭐 안 쓸 것 같아? 축이요. 축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안 써. 자, 이제 뭐만 남았어? 함수. 그치? 근데 명확히 이거랑 좀 달라요. 얘는 뭐냐면 둘의 부호만 다르면 되거든? 그렇지? 근데 이쪽은 명확하게 뭐라고 알려줬어. 얘는 무조건 커야 되고 얘도 커야 되고 얘는 작아야 된다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 그렇죠? 이 녀석은 그냥 세 개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명확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F0 그다음에 F2를 함수값 3개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0 들어가 볼까요? 0 들어가시면 마3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하나. 그러면 k는 3보다 크다가 돼요. 자, 1 들어가 봅니다. 1, 마2, 마3 플러스 k. 그쵸?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k라는 값은 4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2 들어가 볼게요. 4, 마3 플러스 k. 함수가 0보다 크죠? k라는 값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3보다는 k가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의외로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건데 뭐가 됐던 사이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굉장히 문제는 쉬워져요. 풀이 자체가. 되셨나요? 자, 이거는 3차 부등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인 함수값으로 연립부등식으로 푸시면 돼요. 괜찮나요?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자, 두 분이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래요. 근데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네요. 1은 여기 있네요. 판별식 써요, 안 써요? 판별식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축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뭐만 쓰면 돼? 함수값만. 근데 얘는 명확하게 부호를 정해줬죠. 이 케이스랑은 조금 달라요. 명확하게 부호를 정해줬으니까 f-2는 0보다 작겠죠. 그리고 f1은 0보다 클 거예요. 맞죠? 자, 아마도 이 문제 다 안 풀었을 거야. 푼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지금 여러분 손으로 이거 마무리 지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연산 2개만 하시면 돼요. 그걸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손으로 마무리 지어야지.